네, 안녕하세요. 카운에어쇼 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0년도에 첫 선을 보인 이후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낸 BMW의 그란투리스모입니다. 그란투리스모라는 말 자체가 전통적으로 장거리 여행에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고성능 자동차라고 BMW 측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걸맞게 7 시리즈의 차체 그리고 7 시리즈의 실내 공간까지 갖춘 고성능 럭셔리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제원은 2014년 11월 달에 출고된 후 16만 3,000km를 주행을 하였고요. 에피션트 다이나믹스 모델로 3.0이 아닌 2리터 디젤 엔진입니다.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조금은 많은 편이지만 성능 점검에서는 미세누유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의 뒷문만 미세한 판금 작업이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BMW 그란투리스모의 신차 가격은 6,870만 원, 16만 킬로를 주행한 후에 현재 판매가는 2,870만 원으로 신차가에서 약 4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되었는데요. 차량의 상태가 주행거리 대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매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BMW의 그란투리스모 모델은 184마력 그리고 38.8토크의 엔진하고 8단 미션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8단 미션이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약 15.6km, 상당히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엔진 커버라든지 그리고 도장 부분, 방음과 방진에 들어간 시공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내에서 듣기에는 엔진 소음이라든지 떨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가 돼서 억제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위쪽에 장착이 된 스트럿바 같은 것들도 지금 휠하우스 쇼급쇼버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앞쪽 프론트 패널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국산차와 비교했을 때는 주행 안정성이나 차체 뒤틀림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단순 교환은 뒷도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본넷 부분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맨바 이런 부분에서도 교환이나 판금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 본넷 문 닫고 외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유리 같은 부분은 조금씩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이긴 하는데 그 외에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찍힘 흔적들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고 보편적으로 좀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본넷 후드 부분을 봤을 때도 돌이 튀어서 찍혔다든지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따로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도장 상태는 주행거리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보이는 이런 크롬 재질의 마감재들도 오염이 된 부분들이 약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광택 작업을 하면서 벗겨내면 충분히 복원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밑에 쪽에도 딱히 많이 긁힌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 미세하게 긁힌 흔적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차량 구매 시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옆에서 보는 휀다, 도어, 그 다음에 필러 등의 단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부분 사고 없고 교환 없습니다. 살짝 문콕이라고 하죠. 이 찍힌 부분은 하나가 보이고 있네요. 이런 부분 덴트 작업하시면은 쉽게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고 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50% 정도, 절반 이하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차량 출고되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빙판 낄 위험이 있으니까 앞 타이어는 교체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휠 쪽에는 따로 크랙이 가거나 긁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장면 모두 이상 없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약간 찍히는 흔적들이 조금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페인트가 묻어있는 부분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손톱으로 긁었을 때 조금씩 벗겨지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제거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윈도우 위쪽 필러에 붙어 있는 크롬 가니쉬 같은 부분은
물때가 조금씩 끼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약품을 이용해서 제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고 시에 조금씩 외관을 손을 봐서 출고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위쪽에는 약간의 찍힌 흔적들이 있네요. 네, 이 부분은 칠을 찍어서 대부분은 보호를 하는데 칠이 아주 미세하게 찍혀 있어가지고 파인 부분이 그대로 좀 육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뒷도어 부분,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앞쪽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상태입니다. 트레드 상태는 대략 한 60% 정도.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뒷타이어가 조금 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후륜 구동이라서 어찌 보면은 앞 타이어보다는 뒷타이어 상태를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당장은 교체를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지만 겨울 지나면서부터는 바로 교체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뒤쪽에는 휠에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 아무래도 주차 시에 보도블럭이나 코너링 시에 이런 옆면이 조금 갈린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휠 복원으로 깔끔하게 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프터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C필러 부분, 후미등 부분, 범퍼 부분 넘어가는 코너 쪽 전혀 이상 없고요. 뒤에 트렁크 쪽으로 넘어와서 뒷부분에도 깨지거나 크랙한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 한번 개폐해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오픈이 되고요. 지금 트렁크 내부 공간을 보면은 뒷좌석 폴딩이 되기 때문에 뒷좌석에 공간을 같이 한번 비춰주시면 이 칸막이를 드러내고 뒷좌석을 폴딩 시켰을 때는 퀸 사이즈 침대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큰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 운행을 하실 때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뒷좌석 폴딩을 하지 않아도 트렁크 공간이 작은 편은 아니고 또 이 칸막이가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란투리스모의 트렁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개폐가 되는데 제가 방금 눌러서 전동식으로 개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 세단처럼 작은 문이 앞쪽 문만 개폐가 되게 됩니다. 사이드 뒤쪽 필러, 범버, 펜다 전혀 긁히거나 찍힌 부분 보이지 않고요. 아까 보셨던 물때 자국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도어 부분도 많이 이제 손상이 간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런 묻어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쪽 조수석 도어 쪽에도 약간의 찍힌 흔적이 있고요. 사이드미러 미세하게 운전석 쪽과 같은 색깔의 칠이 묻어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거주하시는 곳의 아파트 주차장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어 앞쪽 조수석 휀다까지 특별히 복원을 해야 된다거나 수리를 할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행거리 대비 깨끗한 외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 안에 들어와서 시동을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실내는 BMW 특유의 어떤 센터페시아 구성이라든지 버튼 배치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모양의 이런 기어봉 등이 눈에 띄는데요. 국산차하고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소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비슷한 소재를 많이 쓰곤 하는데 저희가 보통 우드 트림이라고 하죠. 앞에 보시면은 센터페시아 쪽에 이 우드 트림 요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우드 무늬를 가진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바로 오리지널 우드 트림입니다. 요런 소재들이 이 앞쪽 센터페시아 그리고 도어 트림에도 들어가 있고 그 위쪽과 밑에 쪽에 지금 가죽으로 또 가죽이 씌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죽이 일어나거나 아니 벗겨지는 그런 뭐 약간 레자 같은 가죽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통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까지는 게 아니라 색만 사용감이 있으면서 약간 이제 좀 익어간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네. 소파 같은 느낌의 통가죽이 이런 센터페시아 곳곳 도어 트림 그리고 시트에도 사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요. 계기판을 한번 비춰주시면은 계기판이
바늘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액정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자식이죠. 전체적으로 다 전자식으로 나옵니다. 시동을 껐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전자식 계기판으로 나오는 모습이 국산차에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이 차는 에피션트 다이내믹스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탈 수 있도록 세팅이 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센터페시아는 BMW 차량 520D나 320D를 봐도 그렇듯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 속도계와 오른쪽 RPM, 그리고 그 우측에 조그만 곳에는 이제 냉각수 온도, 수온 센서, 좌측에는 주유량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내에 있는 전자기기 등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앞쪽에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창이 굉장히 넓습니다. 요즘에 뭐 이제 7인치를 넘어서 8인치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광활하다는 느낌을 주는 모습이고요. 우측에 기어봉 바로 옆을 보면 조그 다이얼이 있는데 이 조그 다이얼로 앞쪽에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이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조정하는 대로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역시 또 오디오와 연결된 부분들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다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봉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을 이렇게 밑으로 그 다음에 상하로 움직여서 넣는 게 아니고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고 당기고 밀고 하는 전자식 입력이 가능한 기어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버튼을 누르면 다시 파킹이 이어지고요. 왼쪽에는 주행 모드 변경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경우에는 계기판이 조금 변경이 됐죠.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컴포트 모드일 때, 그리고 스포츠 모드일 때. 스포츠 모드일 때는 이렇게 계기판만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핸들의 세팅, 그리고 RPM이 올라가는 그런 RPM의 세팅,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공조기 같은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역시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양쪽 다 개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열선은 역시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한데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죠. 파노라마 선루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차량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어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지금 후진 기어를 넣고 앞에 LCD 창에 어라운드 뷰가 표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진으로 조금 이동을 해보면 핸들이 돌아가는 각에 따라서 차량의 측면과 후면이 모두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나간 부분 없이 어라운드 뷰에 들어간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지금까지 2013년식 BMW 그란 투리스모 모델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많은 만큼 판매 가격 또한 동일 연식 대비 최저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만 킬로라는 주행거리가 무색할 정도의 A급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BMW 그란 투리스모,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매 문의는 카오네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